경제를 살리자. 화이팅! 자, 문희상 부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 문희상입니다. 우리 사회자께서 헷갈리시는 대로 나도 문입니다. 지는 문입니다. 또는 문이 아니고 준비된 축사를 읽겠습니다. 우리 당 민주정책연구원과 정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경쟁 촉진 3법 정책 토론회 개최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경쟁 촉진 3법의 주인공이신 전병헌, 민병두, 홍종학 의원을 비롯해서 문재인, 이인영 당대표 후보 두 분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독과점 낸 시장은 특정 재벌 대기업의 부당이익과 소비자의 피해를 낳아왔습니다. 독과점 낸 통신시장은 단말기 보조금 전쟁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독과점 된 맥주시장은 맛없는 맥주를 소주에 타먹어야 그나마 먹을만하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키워왔습니다. 독과점 된 자동차 시장, 비싼 돈 주고 자동차 수리를 맡겨야만 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경쟁 촉진 3법은 독과점 재벌 대기업의 기득권에 도전하고 소비자들의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한 경제민주화의 일환이자 국민생활에 아주 밀접한 인생 법안입니다. 통신비 인하를 위한 요금 인가제 폐지 법안을 제출한 전병헌 의원, 맛있는 맥주를 위한 주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홍종학 의원, 그리고 자동차 수리비 인하와 대체 부품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민병두 의원께 큰 따뜻한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한번 부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으로도 경제민주화 실현과 복지 확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세 분의 의원과 함께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경제민주화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신 백지연 정책위원회 의장과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최정표 교수님과 발제를 해주실 이봉우 교수님, 그리고 토론을 해주실 세 분의 전문가 한 분 한 분들께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진실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민주정책연구원 주최로 경쟁 촉진 3법 정책 토론회 개최되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민주정책연구원은 우리 당을 정책정당, 경제정당, 대안정당으로 이끄는 분해입니다. 민주정책연구원이 살아나야 우리 당의 주권 능력이 살아나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우리 민주정책연구원은 아주 열심히 이제 한다고 했지만 솔직히 우리 의원들에게 또 우리 당원들에게,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다가오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병두 의원님이 원장을 새로 맡으시면서 아주 활동이 활발해지셨습니다. 이런 정책 토론회도 열고 또 각종 보고서도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발간을 하고요. 제가 이제 지방에 다니다 보면 이렇게 기자 간담회를 하는데 언론에서 민주정책연구원이 발간하는 보고서에 대해서 질문들을 때때로 합니다. 제가 그런 보고서를 아주 부지런하게 읽는 편인데도 때때로 보면 제가 미처 보지 못한 그런 보고서에 대한 질문들을 받게 돼서 제가 보록스럽게 있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그 민주정책연구원이 그렇게 활발하게 된 것이 저는 정말 기쁘고요. 또 그렇게 좀 분위기를 일신한 우리 민병두 원장님께 감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당 뭐 정말 다들 위기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계파 갈등이 원인이다 그렇게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세대 교체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저는 다 일리 있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우리 당 위기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 위기의 본질은 역시 국민들의 삶과 우리 당이 동떨어졌던 것, 국민들의 삶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것, 나아가서는 국민들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정당이라는 믿음을 주지 못했던 것, 그것이 저는 우리 당 위기의 본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당이 나아가야 될 길은 분명하죠. 이제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죠. 정치 정당에서 경제 정당으로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 생활 정당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시민들 삶 속으로 들어가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생활 정당, 또 생활 정치, 그것을 통해서 또 생활 민주주의, 이것이 우리가 실현해야 될 과제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럼 생활 정치가 뭐냐? 생활 정당이 뭐냐? 국회의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또 질문을 받으면 사실은 조금 관념적이기도 하고 막연하기도 합니다. 지자체는 좀 설명하기 쉽죠. 바로 주민들 삶하고 바로 맞닥뜨리니까 조금은 쉬운데 정당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는 조금은 막연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토론을 보니까 이런 것, 큰 담론이 아니고 큰 정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민들의 삶을 이렇게 좀 더 좋게 해주는 이런 조그마한 정책들 이야기하고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생활 정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은 우리 홍종학 의원님이 하시는 주세법 개정 법안은 정말 이렇게 여러 차례 지금 하고 계십니다만 소규모 또 이렇게 중소맥주업자들을 살리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맥주 공급 체계의 독과점 구조가 무너지면서 이제 가격도 낮아지고 그다음에 또 맛도 아주 다양해지면서 좋아지는 소비자 선택은 또 아주 넓어지게 되는 거고 또 우리 전기통신사도 우리 전병헌 하시는 것은 지금 이 통신기가 이미 지금 자꾸 늘어나가지고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위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젊은 세대에게는 1위죠. 이 요금 인가제를 바꿔서 이 비용을 낮춰주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서민 중산층들 생활비 부담도 줄어들면서 또 그만큼 더 다른 소비를 할 수 있으니까 또 내수가 살아나게 되고 결국 그러면 우리 경제가 또 성장하는, 말하자면 우리 가계소득 성장의 한 방안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민병도 의원님 디자인 모국 개정 법안도 자동차 수리비를 낮추어서 똑같은 효과를 가져주자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당이 생활정당으로 그리고 시민들의 삶을 또 해결해내는 유능한 정책정당, 경제정당으로 착실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도 함께 기도하고 또 축하드리고 저도 그 길로 함께 나가겠다는 약속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 촉진 3법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는 제가 아주 깊은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경제 민주화가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딜 가나 수입 맥주 전문점은 있어도 국산 맥주 전문점은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 맥주는 맛이 똑같고 또 별로 맛이 없을까? 이런 단순한 의문을 제기하고 대기업의 독과점 구조에서 그 답을 찾아내서 중소기업 맥주의 활로를 찾았던 홍종학 의원님의 그 맥주법, 그것을 인상 깊게 곁에서 지켜보았었습니다. 국산 맥주들이 다양한 맛을 내는 소비자들의 그 요구, 이런 것은 외면한 채 2003년
성인 1인당 한 병이었던 그 맥주 소비량이 2013년이 되어서는 거의 5병으로 늘어났고 5배 가까이 늘어났었습니다. 2013년 DJ에서 국정감사를 할 때 수입 맥주, 대기업 맥주, 그리고 중소기업의 맥주 캔을 앞에 놓고 각 맥주마다 얼마씩의 세금이 붙여져 있는지, 그리고 그걸 실감나게 설명해줬던 홍종학 의원님의 모습, 그걸 지금도 기억합니다. 놀랍게도 대기업 맥주의 가격이 또 수입 맥주의 가격이 우리나라 중소기업 맥주의 가격, 또 세금에, 특히 세금에서 2배 이상 적었었습니다. 최근까지 국내 맥주 대기업 2곳의 국산 맥주 시장 점유율은 96% 가까이 됩니다. 그 이면에는 신규 업체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불공정한 규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통신비, 차 수리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금 인가제 폐지로 통신사들이 통신요금 인하 경쟁을 유도하는 길을 열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자동차 수리비도 국민의 많은 불만이 있는 이런 품목이고요. 안전에 문제가 없고 또 동일한 기능을 하는 그런 대체 부품들이 활성화되면 합리적인 경제 생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동안의 시장과 경쟁도 결국은 경제 민주화의 영역인데 우리가 그 틀 속으로 들여오지 못했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자성합니다. 규제와 경쟁을 그냥 그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에 실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 생각을 전환하고 또 발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장과 경쟁을 보수의 언어, 보수의 영역으로만 그냥 남겨두지는 말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경제의 화두가 된 공유경제 역시 큰 틀에서는 다양한 공급자들의 참여,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만들기 위한 그 일환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생각의 교체, 관점의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고 민생 정당의 길은 국민의 생활 가까운 데서부터 찾아가야 하고 또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수들이 중시하는 시장과 경쟁도 결국은 경제 민주화라는 큰 틀 속에서 들어올 수 있어야 하고 그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접근, 이것이 우리 당이 시도해야 할 또 하나의 도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대 추구형의 경쟁, 규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완화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독점적 이윤, 이런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규제와 경쟁은 적극적으로 완화하고 안전성, 건전성, 환경, 이런 분야에서 즉 사회적 목적의 규제 완화와 경쟁, 이런 것들은 신중을 기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저의 생각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토론회가 우리 당이 민주정책연구원을 필두로 해서 민생정당으로 돌아오는 모습,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정당으로 돌아오는 모습의 시작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축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영호 의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당대표 나오신 분, 최고위원 나오신 분, 또 비대위원장님 모시고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게 됐습니다. 우선 우리 경쟁촉진상법은 기존의 경제민주화 버전 1보다는 조금 진전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경제민주화 버전 1을 우리가 폐기하거나 수정하거나 포기하거나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일감 몰아주기 금지, 또 납품 단가 후려치기, 근접 출정 금지 등등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을 갈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나온 3법은 거기서 나아가서 소비자에게까지 편익이 돌아가게 한다는 점에서, 내 생활까지 다가왔다는 점에서 기존의 경제민주화 버전 1보다는 좀 더 폭넓은, 그러니까 생활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 국민을 바라보고 한다는 점에서 조금 더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비대위원장님 또 지도부 되실 분들이 경제민주화 버전 1과 버전 2를 좀 잘 배합해서 갖추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시장 문제를 바라볼 때
보수 정당과 정부는 독점의 편에 서서 마지못해서 규제를 했습니다. 우리는 반독점, 반담합만을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중소기업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솔루션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기존의 경제민주화보다 더 우리가 생각을 갖다 한번 폭넓게 해보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혁신경제를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수권정당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해외 침투 때문에 많은 시장의 변화가 있죠. 근데 집판 구조는 세계 알리바바랄지 이베이랄지 몇 개가 세계를 갖다 이렇게 식민지 시대처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 직판 쇼핑몰을 개척해서 100개국에 10,000개씩 쇼핑몰을 만든다면 100만 개라고 하는 국내 기업끼리 경쟁하는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새로운 블루오션을 개척해주고 기업가 정신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경제를 생계형 창업이 아니라 혁신형 창업으로 체질을 바꾼다는 점에서 우리가 수권정당이 어떤 의지, 자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조금은 또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는 곧 소비자입니다. 포드가 대량 생산을 얘기하고 대량 소비를 얘기했을 때 결국 노동자 임금을 올려서 대량 소비해 주지 않으면 대량 소비가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공급 과잉으로 간다. 그래서 노동자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측면을 다 아울러서 본 것이 경제의 혁신이었듯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노동자는 곧 소비자이다. 그래서 그 소비자의 어떤 생활 구조를 개편해서 소비의 력을 키워주고 내수를 키운다는 점에서 또한 우리 생각의 변화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문희상 PD위원장님하고 우리 당대표 되실 분, 최고위원 되실 분들이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것들을 그 생각에 좀 조그만 차이를 갖다가 많이 담아주셔서 앞으로 당을 갖다 이끌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